네, 황금 추세로 이어가겠습니다. 김성남 매니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알을 만드는 남자 김성남입니다. 네. 자, 시작이 참 좋습니다. 시장은 좋은데 지금 우리 실질 상황은 코로나 때문에 별로 좋진 않은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오늘 시장? 네. 여러분들 금요일 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조드리면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혹은 일반적인 분들은 좀 분석하지 않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600포인트에 대한 도전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아마 지금 이 표를 다시 한번 보시면 기억이 좀 나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해석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글씨가 좀 이렇게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 있겠지만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제 그 부분이었죠. 외국인들의 콜 옵션 매수의 덩어리가 젖어 있는 굵직한 자리가 355포인트 자리이고, 그게 환산해 보면 2650포인트 정도 됩니다. 다만 거기까지 끌어올려 버리면 개인들의 그 콜 옵션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극대화되기 때문에 최소 그렇게까지는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고, 최소한 우리가 금요일 날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오늘 이런 좀 강한 상승, 어쨌든 2600포인트에 대한 도전이 강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알려드린 거거든요. 자주 보여드릴 사항은 아니고, 다만 이제 여기서 외국인들의 콜옵션에 대한 그런 수익 시전이 크게 나와버린다라면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더 크게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보다는 이제 좀 횡보를 한다거나 혹은 하방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어쨌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심의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지수는 좀 올라가는 분위기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요것도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대형주 온도가 압도적으로 47도라는 온도로 대형주 큰 종목 위주로 상승이고, 코스닥은 27도로서 상대적으로 좀 약합니다. 그래서 마냥 좋은 분위기만은 아닐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소외당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거 들고 계시면 편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지수는 정말 시장은 세고 좋은 것 같은데 왜 내 종목만 안 올라갈까? 그냥 좀 희망을 더 불어넣게 되는 상황만 될 수 있어요. 기다리면 내 것도 올라가겠지 하는 부분들이 될 수 있는데, 지수는 어느새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자리에 목표치에 거의 좀 도달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서, 일단은 제가 금요일 날 여러분들한테 좀 어려운 내용이 될 수도 있는 이 옵션표를 보면서 외국인의 수급을 좀 파악해보는 사항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분석하지 못하는 분야, 여기까지는 분석이 어느 정도 가능했지만 여기 이상에서 분석이 좀 2610 정도까지는 가능성을 좀 열어놓긴 합니다. 2610포인트 정도까지는 코스피에서는 좀 열어놓긴 하지만 그 이상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 이상은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대응으로서 대응하자라는 부분을 말씀드려보고, 그러면 거기서 지수적인 부분들이 조금 눌러질 수 있다라면, 그렇다면 지금까지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 만들어졌으면 그땐 대형주가 좀 내려가면 반대로 중소형주 쪽에서 올라올 수 있거든요. 혹은 우리가 종목을 뽑아내기 위한 그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냥 시장이 올라가면 아무거나 올라가겠지가 아니라, 또 시장이 조정받는다고 해서 다 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피해서 상승시킬 수 있는 또 이제 중요한 일정들을 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종목분들을 오늘도 좀 관심 있게 보자라는 말씀으로 이 표 부분을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까지 좀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려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략했던 종목들에 대한 얘기들도 좀 나눠볼까요? 네, 종목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금요일 날 그래서 유니온 머티리얼즈를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금요일 날 좀 상승이 괜찮았었습니다. 금요일 날 상승이 나왔고, 지금도 수익권입니다. 조금 오늘 내려와 있지만 오늘은 워낙에 대형주,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이 종목도 코스피 종목이지만 코스피가 코스피 200에 쏠려 있는 그런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날이다 보니까 약간 좀 소외받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 종목이니까 앞으로도 좀 꾸준하게 지켜보는 것이 더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좀 살펴볼 종목은 초록뱀입니다. 우리 김정은 아나운서께서도 목소리 상당히 밝은 목소리로 말씀해 주셨던 그때 그 이야기, BTS 이야기가 좀 생각이 나는데요. 어제 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좀 부각되면서 11% 정도 상승을 하고, 오늘은 좀 눌러주지만 이제 앞으로 있을 내일 이제 밤에 있겠죠.
내일 이제 이후에 있는 그래미 어워드 상을 7개 후보군에 올라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또 상을 받게 됐을 때 우리가 예술적 가치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어요. 그냥 단순히 흥행만 아니면 그냥 멋있기만 하니까 뭐랄까 그런 정도에서 어떤 예술적 가치를 좀 더 높이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되지 않겠습니까? 연예인들이나 혹은 예술인들이 상을 많이 받으면서 본인의 몸값들이 많이 올라가는 것처럼 세계적인 그런 그 시상식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한번 우리 BTS가 좀 상을 휩쓸기를 좀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런 일정에 의한 부분들로 충분히 금요일 날 한 번 정도 가능성을 보여준 상황이고 현재 여기서 바닥을 잘 다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들 한번 더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어쨌든 워낙에 또 끼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마찬가지로 그 끼를 한번 우리가 노려보자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태웅로직스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태웅로직스가 오늘까지 강세 움직임들을 나타냅니다. 지난번에 이제 백신 기대감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경제적인 상황들이 좀 정상 쪽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면 물류 관련된 그러니까 이거는 국내에 한정된 게 아니다. 국제적인 물류 회사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될 수 있을 것이고 특히 유럽 진출 쪽에서 더 확장세를 가져가고 있는 이런 태웅로직스 같은 회사들이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이제 해운 지수 또 운임 지수도 상당히 크게 오름세가 있었고 거기서 이제 연관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올랐죠. 오늘도 조선주 흐름들 나쁘지 않은데요. 그런 것들과 한번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가 그때 당시 확진됐을 때 치료제가 그 긴급 승인이 된다거나 혹은 이제 백신이 지금 12월 11일 정도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때부터 접종이 시작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미국에서 하루 20만 명까지 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필요한 상황들이 되고 있고 그런 포인트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이다. 그래서 연관된 종목들이 오르내림이 좀 심해요.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어쨌든 차후에는 이쪽이 가능성이 높다 하는 쪽으로 이동하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태웅로직스 오늘도 좋은 모습들 그런 부분에서 시장이 우려감만을 나타내고 빠지는 쪽이 아니라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잘 만들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종목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보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2610포인트 정도까지는 좀 열어볼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조금은 갸우뚱할 수 있는 부분 한 가지가 있기는 합니다. 지금 미국 재무부나 연준에서 그동안 이제 긴급하게 대출 프로그램이랄지 혹은 유동성 공급을 진행했었던 그러한 부분들을 예정되어 있는 날짜들의 보통은 다 종료하는 걸로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그것들을 연장해서 계속해서 유동성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더 이어간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아마 미국 시장이 그렇게 빠지거나 그렇기보다는 강한 상승 그다음에 지금 미국 선물도 엄청나게 강한 상승으로 봐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그거 하나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 머릿속으로 기억만 하시고 그게 연장된다거나 서로 이제 좋은 부분들 나타나게 된다면 시장이 한 번 정도 더 강한 상승세로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니 그것도 이제 염두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지금 이제 백신이 이렇다, 개발이 되고 있다, 좋은 부분들 이제 치료제도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백신 접종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때쯤에 대해서는 이 종목을 봐야 돼요. 라는 부분으로 오늘 종목을 선정해 왔으니까요. 오늘 종목 한번 기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태웅로직스 우리 또 수익 내고 있는 종목까지 만나봤고요. 오늘 종목 이제 들어볼게요. 어떤 겁니까? 네.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요. 병원 가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라파스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라파스라는 종목이고요. 코드번호 214260입니다. 214260. 지금 한 24,700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 종목인데 자, 이 라파스의 주력 상품이 뭘까요?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 저도 이제 이 유치원생 아이를 키우고 있고 또 본인들께서도 병원 가서 주사 맞는 거 엄청 싫어하시는 분들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죠? 이 라파스는 마이크로 니들, 그러니까 니들이 바늘이잖아요. 바늘, 주사 바늘, 요걸 뜻하는 데서 마이크로 니들 하면 미세 바늘이거든요. 이 미세 바늘을 개발하고 제조하는 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1위입니다. 마이크로 니들
세계 1위 업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이제 이러한 부분이 백신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니들에 탑재된 패치형 결핵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개발된 건 아니고요. 세계 10대 사망 원인 중 하나인 결핵 예방을 위해서 사람 체온에서는 증식하지 않는 온도 민감성 신균진 마이코박테리아 파라고르도네라고 하는 이 마이크로 니들에 탑재된 패치형 결핵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것인데요. 라파스가 최근 현재 서울대와 함께 협력해서 패치형 백신의 결핵 예방용 백신 및 치료용 백신 가능성에 검증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빌 게이츠 재단하고 우리 보건복지부가 참여해서 만들고 있는 글로벌 헬스 기술 연구 기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라이트 펀드입니다. 여기로부터도 라파스가 결핵 패치 백신 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부각될 수 있는 포인트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니 이 포인트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라파스의 하나의 중점적인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화이자 백신이 지금 이런 부분이잖아요. 백신이 있지만 성공 그러니까 면역 확률도 매우 높고 95%까지 된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이제 단점이 있죠. 단점이 바로 이 초저온에서 유통이 돼야 된다는 부분들. 그래서 초저온에서 만들어지는 대량 생산이 얼마나 가능할 것이냐, 혹은 운송이 또 어떻게 될 것이고, 또 유통이 기간이 또 5일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부분들을 이게 과연 글로벌 전체적으로 이 코로나 백신으로서 유용한 건지에 대한 부분들의 의문점을 지금 상당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포인트들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에서 지금 그러한 단점들을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마도 이런 부분에서 부각이 된다면 바로 이 마이크로 니들 요 부분을 이 탑재가 된 백신 요런 것들이 추후에 사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라파스라는 종목을 그런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려봤고요. 자, 이제 차트적인 설명으로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코로나 폭락 이후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상당히 좀 많이 올랐죠. 그리고 나서 2차 상승을 상당히 크게 이어가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의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그 이후로 거래량 없이 지금 횡보하는 그런 구간, 혹은 조금씩 밀리면서 횡보하는 그런 구간들을 만들어주다가 최근 들어와서 이런 이슈들이 부각이 되고 상승하고 또다시 눌러주는 부분들,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지는 대량의 거래, 그죠? 요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충분히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단계 정도 이렇게 레벨업 될 수 있는 부분들, 충분히 올라간다라면 전 고점도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지만, 일단은 그러기보다는 전 고점에 만들어지는 그런 저항대 정도만 목표가를 일단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라파스에 대한 목표가 부분들은 35,000원으로 좀 제시해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도 올라가게 된다면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손절에 대한 부분들은 밑에서부터 이제 나 본격적으로 상승할래요라고 한다라면 20일 이동 평균선들을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꾸준한 상승들을 보여줄 수 있고, 이전에 같은 경우에도 한 번 상승하면서 20일 이동 평균선을 터치하지 않고 올라갔었어요. 이 앞부분도. 자,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올라가게 된다면 현재 손절에 대한 부분들은 20일 이동 평균선 정도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은 20일 이동 평균선이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21,000원 정도를 한번 제시해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 니들 세계 1위 업체다라는 부분들과 앞으로 좀 이제 부각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에 대한 얘기들을 좀 드려봤고요. 좀 얘기를 좀 재밌게 논리적으로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가 12월 들어가고 실질적인 백신 접종이 언제 정확하게 가능할지 아마도 내년 5월 정도로 또 보고 있는 그런 시각들도 많이 있어서, 그런 중간에 많은 대비책, 대안책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백신 자체가 어떻게 짠하지 못한다라면, 뭔가가 이제 획기적인 부분들 백신 다시 개발되지 못한다면 다른 도구들이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도구들, 그죠? 냉동 탑차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런 장치들적인 것들이 또 개발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로 보자라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오늘 라파스, 또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라파스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려봤습니다. 네. 자, 라파스 매수가 24,700원, 목표가 35,000원, 손절가 21,0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전략을 이 강세장 어떻게 좀 끌고 나가면 좋을지 궁금하고요. 무료 방송도 안내해 주시죠. 네. 자, 오늘 오후 4시 여러분들한테 사실 금요일 날 설명드렸던 게 이게 그런 게 중요한 거였을까? 오늘에 대한 이런 상승을 2,600포인트에 대한 가능성들을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통용되고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건지,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며 나는 어떤 업종과 종목들을 공략해보면 좋을지에 대한 것들 중심으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엠벤골드에서 오후 4시 뵙도록 하고요. 문자샵 2034번으로 김성남 보내주시면 더욱더 간편하고 빠르게 가능하시니까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